예, 안녕하십니까.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과 북핵 폐기를 위한 이 큰 그림에서 합의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싱가포르에서 한 6월 초에 트럼프, 김정은이 만날 것 같다. 그리고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북핵 전면 사찰과 미국 사찰단의 북한 진입, 이거는 북한 체제를 정상화시키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바라야 될 일이다. 제가 이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하나 이슈를 몰고 온 게 미국인 억류자 3명을 같이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귀환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가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미국 시간으로 오전 한 2시 한 45분, 지금 이 억류자 3명이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 도착을 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부부가 같이 동반해서 마중을 나가서 지금까지 이 시간대 나온 소식은 너무 감사드린다. 이 억류자 3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미국이 이 억류자를 데려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유진이라고 그 오바마 정권 때, 그때도 기자입니다. 그때는 그 신문이 억류된 거를 이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서 데려온 적이 있고, 오바마 정권 때도 또 케네스 베라고 또 북한 억류자가 이 미국에 그 당시 아마 무슨 국회의원 상원의원이 가가지고 데려온 적이 있고, 억류자들을 미국은 이 워낙 국력이 세니까 잘 데려옵니다. 한국은 지금 납북자고 뭐고 억류자고 지금 단 한 명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데려온 적이 없는데, 일본은 5명은 데려왔죠, 일본은.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닌데 무슨 대통령, 부통령 내외까지 마중을 나가고 이렇게 하느냐. 이걸 그러니까 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인 양 홍보를 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죠. 특히 그런 비판은 일본이나 우리 대한민국 보수 반공 세력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니네 것만 챙긴 다음에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아직 일본인 납북자 그대로 있고 대한민국 납북자 억류자 그대로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할 말이 없고요. 일본은 계속 그걸 요구했으니까 할 말이 있지만은 우리는 말을 꺼낸 적이 없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 억류자 3명 데려오니까 청와대에서 환영한다면서 문재인이가 김정은과 숲속에서 만났을 때 억류자 6명을 요청을 했다. 귀환을. 이제 와서 떠드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이 억류자 귀환을 김정은에게 얘기를 하려면 그거 얘기하라고 납북자부터 그 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그렇게 기자회견하고 서한 전달할 때 왜 문재인은 그 사람들 가족들 청와대 안으로 불러들여서 꼭 데려오겠다 이런 이벤트 하나 안 했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쪽은 원비어 김정은에게 살해당한 원비어 부친을 수시로 청와대로 부르고 그 모든 편의를 펜스 부통령이 직접 관리해서 김정은에게 소송도 걸게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고, 일본 납북자들은 아베 총리가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불러가지고 납북자 가족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도쿄 방문했을 때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주선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미국은.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누구 하나, 심지어 통일부 장관조차도 억류자니 납북자니 가족을 한 번이라도 만난 적 있어요? 문재인이 입에서 지금까지 그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 정권 사람들이 만난 적도 없고, 문재인이 입에서 납북자고 억류자고 김정은이한테 얘기를 떠들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반드시 데려오겠다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김정은이에게 4월 27일 날 얘기를 했다? 그 왜 지금 얘기합니까? 했었으면은 그때 말했어야죠. 그리고 그때 발표할 때 김정은이는 어떻게 하겠다고 답을 했다까지 발표를 해야지, 이제 와서 슬쩍 마치 숟가락 대는 것처럼. 진짜 문재인이 그 억류자
납북자랑 억류자랑 좀 달라요. 억류자는 끌려가서 감옥으로 간 거고 납북자는 끌려가서 간첩 공작들에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억류자하고 운명이 다릅니다. 억류자가 데려오기 더 쉬워요, 납북자보다. 근데 그 억류자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떠든 적이 없었는데 아니 지금이라도 억류자 가족들 그리고 납북자 가족들 다 부르세요, 청와대에. 반드시 데려오겠다. 그 쇼를 해도 유만무득이지. 그 북한에 끌려간 자의 가족들 얼마나 지금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리고 어제 방송했지만은 요미우리에서 대한민국 납북자들 있는데 같이 협력할 생각 없냐 그랬을 때 그 질문 자체를 삭제하고 한국 언론에 뿌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답변은 전부 다 일본 납북자만 떠들어대고 그랬던 사람이 무슨 김정은이에게 억류자를 데려와 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 국민을 그렇게 계속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지금까지 늘 속임수로 성공했다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런 속임수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뭔가 이 북핵 사태를 두고 무슨 거대한 이 속임수가 분명히 난무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무슨 김정은이가 핵을 뽑지 않을 거면서도 뽑는 척하고 들어오는 그런 단계의 속임수가 아니라 뭔가 김정은이, 문재인이, 시진핑 이게 이 진실이 아닌 서로의 입속을 챙기는 그런 판을 좀 만들고 있다고 봐요. 셋이 한 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셋이 한 팀도 아닙니다. 각자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 가지고 서로 뒤통수 치기 위한 속임수들을 쓰고 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미국에서는 좀 이렇게 하는 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 원비어 부친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자, 이 위로의 이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니까 이 원비어도 억류자죠. 이 납북자가 아니라 억류자입니다. 북한에서 무슨 뭐 선전물 하나 떼서 가져가려다가 반체제 전복을 꾀했다고 15년 교화형을 받는. 그러니까 억류자들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 똑같잖아요. 지금 오토 원비어나 이번에 들어오는 그 한국계 이 세 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그 원비어 부친은 6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엿새 만에 이제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 억류자 3명이 오는 것을 같이 나가서 막 환영하고 이러니까 오토 원비어 부친이 이걸 보고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은 와서 죽었는데 남의 그 억류자는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펜스 부통령이 여러 가지 설명하는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토 원비어 부친에게. 이게 지금 문재인이하고 그 일하는 이 행태를 보세요. 지금 미국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이. 이게 얼마나 섬세하게 보고 있어요, 이 문제를. 부통령이 이 원비어 부친에게 손수 전화를 해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억류자 3명을. 그리고 나서 억류자 3명 환영하러 지금 같이 나간 거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정도를 하니까 억류자와 납북자를 데려오는데 미국 행정부가 의지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문재인이는 지금 오토 원비어 부친과 대한민국 억류자와 납북자 가족들의 심정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 비슷할 텐데 전화 한 통 때렸을까요, 문재인이가? 납북자 피해 모임 그 회장에게라도 전화 한 통 했겠어요, 문재인이?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 전화 한 통 했습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이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진정성에서. 그리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 전화를 해서 일본 납북자도 조속히 데려온다고 다시 한번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일본 국민을 대표해서 심경이 복잡할 거 아니에요? 뭐 막말로 야, 힘 있다고 자기들 국민부터 먼저 챙기고 야, 억울하면 출세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베 총리가? 걷다가 또 전화해줘가지고 또 일본 납북자도 이제 하겠다. 이게 쇼가 아니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행태는 쇼지만은 이렇게 섬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복잡한 신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통령과 대통령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막아주지 않습니까? 이게 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진짜 싹 다 데려오겠다라는 미국의 그 의지를 이렇게 전화 한 통 하는 걸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문재인에게도 전화를 했죠. 문재인에게도. 억류자 3명 데려왔다. 자,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6명을 얘기했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야, 우리 억류자 3명 데려왔다. 너 그동안에 김정은이 만취된 상태로 어쨌든 운전 좀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고맙다. 술 취했는데 수고했다. 지금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아니, 그러면 진짜 억류자라도 데려올 생각이 있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 당신 국민들만 데려옵니까? 우리 국민들도 똑같이 6명 억류됐는데 일본은 억류자가 없어요. 다 납북자예요. 우린 납북자고 억류자가 다 있는데 억류자가 더 데려오기 쉽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억류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했을 때 우리도 데려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또 입을 안 열어놓고 윤영찬 홍보성을 통해서만 김정은에게만 얘기했다. 아베하고 만났을 때도 얘기를 안 해.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도 얘기를 안 해. 오직 그리고 우리 국민들하고도 얘기를 안 해. 부르지도 않아. 납북자 가족, 억류자 가족은. 김정은에게만 얘기했다. 이게 쇼죠, 이게. 이게 바로 평화 사기 쇼입니다. 여기 대해서 그 야당이고 안철수가 오늘 좀 얘기한 것 같은데 늦었어요. 그 전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나마 안철수하고 저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좀 얘기를 하는데 홍준표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건. 지금 여기서 이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해야 될 사건이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억류자에서 지금 아무런 조치를 않지 하고 있는데 홍준표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머릿속에 억류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인권의 문제 플러스 북한의 인권 말살 체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거든요. 북한 체제 정상화에 홍준표와 보수파리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김정은이가 제발 핵 폐기하기를 바라지 않지 않겠어요? 홍준표와 보수파리들은? 김정은이가 그냥 핵 들고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김정은은 물론 문재인까지 조인트 까줘서 고인 가지고 자기들이 정권 잡아보려고 그 생각밖에 더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인간적으로 딱 와닿는 그 감성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펜스 부통령이 탁 간파해가지고 오토 원비어 부친이 지금 얼마나 신경이 복잡할까? 전화 딱 해주고 이런 인간적인 인간에 대한 존중하는 그런 감성이 홍준표와 보수파리들은 전혀 없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다음 대통령 된다 이딴 얘기나 떠들지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 아주 강하게 어필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야당이. 안철수만도 못한 게 홍준표예요. 자, 근데 그럼 이런 식으로 판을 벌렸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억류자 3명 왔다고 부통령과 함께 나가서 판을 벌렸는데 이 다음부터 이제 우리 국민들 데려왔으니까 입 딱 씻겠다? 안 되죠. 그게 안 되죠. 일단 오토 원비어 부친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인권 말살자, 살인자 김정은에게 소송을 걸어놨죠. 이 소송이 미국에서 이슈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일본 납북자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슈화 시켜놓을 텐데 저는 그걸 염두에 뒀을 거라고 봐요. 억류자는 오바마 때도 데려왔다니까요. 오바마 때도 데려왔는데 이렇게까지 그 부부가 다 나가서 이렇게 억류자를 끌어안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자기 개인 홍보를 넘어서 이 문제를 이슈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이슈를 시켜내겠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억류자들은 미국 이른바 CIA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억류자 3명의 가족도 안 나오는데 당연히 지금 이 트럼프 정부는 오토 원비어 부친과 이 억류자들을 만나게 하겠죠. CIA에서 다 조사를 끝내고 같이 만나게 해서 북한 인권 체제를 비판하고 이것까지 바꿔야 된다는 세계 여론을 확산을 시키겠죠. 이 3명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다 선교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잡혀갔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 북한에 들어와서 기독교 전파하고 인권 정보 좀 모으고 이러니까 잡혀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 3명을 전면에 내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아마 풀어주는 조건으로 이 3명이 뭐 기자회견 한다거나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그런 압박이 있었겠고, 그걸 일단 풀려나야 되니까 뭐 대충 예스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뭐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김정은의 나라와 달리 뭐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뭐 민간 활동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슬쩍 그냥 민간이 한다 그러고 오토 원비어 부친, 그리고 저 일본의 납북자 가족들과 같이 북한 인권의 전도사로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대통령, 부통령 부부가 나가서 환영까지 해줬고, 본인들 때문에 어쨌든 이 미국이 정말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활동을 해주고, 본인들은 살아 돌아왔지만은 사실상 죽어서 돌아온 오토 원비어 가족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 고맙다고 이제 김정은이가 풀어줬으니까 고맙다고 입 딱 씻는다는 것은 지금 이 트럼프 정부가 이 납북자 억류자를 대하는 방식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 갈 겁니다. 이 북핵 폐기, 생화학 무기 폐기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 말살 체제까지도 잡겠다. 그 잡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억류자 3명 데려오는 것을 엄청난 빅 이벤트로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완전히 친미 국가로 만들려면은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북미 수교도 불가능해요. 그 동구권들 다 수교할 때 미국이 왜 북한하고 수교를 못했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못했거든요. 핵 만들기 전부터 북한 인권 말살 체제 때문에 북미 수교가 안 됐는데, 북한을 친미화시켜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하더라도 이거를 풀어내야지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것까지 핵 폐기 플러스 인권 체제 말살 체제, 그걸로 북을 완전 체제 변혁시키는 그런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움직임 보면은 그런 큰 그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